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참 대쪽 같은 사람임. 한 번 안 된다면 끝까지 안 되지만 또 한 번 한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꼭 지키심. 근데 그렇게 성격 확실한 엄마도 박보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심. 조상님 이야기 이후로 완전 맹신 중이심. 우리 엄마는 강아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내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서 털 있는 동물들을 싫어하심.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음. 근데 난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함.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음. 그래서 나의 잔머리로 박보살을 살살 꼬드겼음. 야, 나 강아지 키우게 네가 좀 도와주라. 밥을 한 6번인가 사줬음. 우린 먹는 것도 스케일이 큼 과외 알바로 벌어들인 내 피 같은 돈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나서야 결국 박보살이 도와주기로 함.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박보살이 키우던 강아지를 안고 우리 집에 왔음. 근데 강아지가 자꾸 울 아빠를 보고 짖는 거임. 난 강아지 입막음을 위해 자꾸 육포를 물려줬음. 근데 씹으면서도 짖더라. 역시 강아지는 주인을 닮는 거임. 박보살이 마침내 말을 꺼냈음. 엄마,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흰 강아지로. 박보살 맹신하시는 울 엄마는 별다른 이유도 묻지 않고 백구 한 마리를 사오셨음. 엄마도 참 말티즈나 푸들도 아니고 백구라니. 그렇게 우리 집에 온 백구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녀석이었음. 우리 식구들을 보면 오줌을 잘잘 지렸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음. 특히 백구의 아빠 사랑은 좀 남달랐는데 애가 다중인격 같았음. 아빠를 보면 좋아서 난리를 치다가도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면서 짖고 꼬리 살랑살랑 거리다가도 물려고 하고 암튼 이상한 백구 녀석. 근데 밥도 잘 먹고 집도 잘 지키던 백구가 어느 날부터 걷는 게 이상한 거임. 계속 한쪽 다리를 절고 허공을 보고 사납게 짖어댔음. 병원에 데리고 가봐도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백구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갔음. 한쪽 다리를 아예 들고 다녔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가족은 강원도에 다녀올 일이 생김. 1박 2일 일정이라 충분한 사료를 백구 밥그릇에 담아주고 동네 아줌마한테 강아지 수시로 들여다봐달라고 부탁을 했음. 그리고 결혼식을 갔다 돌아왔는데 항상 반기던 백구 녀석이 보이질 않는 거임.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아빠가 뒷마당에 찾으러 가보니 백구 녀석이 거기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음. 목줄을 메어 놓고 갔었는데 어찌나 세게 당겨서 풀었는지 목줄이 목에 파묻혀 있었다고 함. 난 차마 볼 수가 없었음. 우리 집 뒷마당에 백구를 묻어주고 엄마가 박보살을 불러서 왜 강아지를 키우라 했냐고 물었음.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 얘가 자꾸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엄마 설득해달라 해서 집에 왔더니 마침 아빠가 집에 계시던데 아빠 오른쪽 바지가랑이를 애기 영가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강아지가 자꾸 짖으니까 무서운지 숨길래 키우시라고 한 거예요. 이러는 거임. 그니까 박보살이 내 부탁 때문에 엄마를 설득하러 왔는데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 다리에 애기 영가가 대롱대롱. 근데 박보살 강아지가 짖으니까 애기 영가가 무서워하길래 이거다 싶어서 강아지를 키우라고 했다는 거임. 박보살 말로는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한 이유는 흰 강아지가 영험하다는 이유에서였고 또 아빠가 다칠 오른쪽 다리를 백구가 다쳤고 아빠가 건너실 뻔한 요단강을 백구가 대신 건넜다고 함. 신기한 건 그해 초 엄마가 늘 다니시는 절에서 우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아빠 이번 해가 너무 안 좋다고 이번 해만 넘기면 좋겠는데 힘들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함. 그래서 아빠 지갑에 부적도 넣어두고 절에서 등도 켜고 그랬는데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건강하심. 그리고 박보살의 흰강아지 드립 덕분에 우리 집엔 항상 흰둥이가 있게 되었음. 지금은 빌라로 이사를 해서 말티즈 2마리와 동거 중임. 물론 백구한테는 아직도 미안함. 백구야, 잊지 않을게. 좋은 곳으로 가렴. 또 한 가지 에피소드. 크리스찬인 내 친구도 박보살을 맹신하게 된 이야기임.
나랑 친한 대학 친구가 있는데 박보살과 만난 적이 있음. 이런저런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헤어졌음.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서 박보살이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임. 네 학교 친구 혹시 자취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음. 얘는 집이 다른 지역이라 자취를 했음. 근데 박보살이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거임. 내가 걔 한 번 보고 이런 말해서 미친년 같겠지만 네 친구 당분간 자취방에 있지 말라고 해. 그리고 니도 절대 거기 가지 말고. 난 망설여졌음. 대학 친구는 크리스찬이라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음. 분명히 박보살 얘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힐 테고. 그래서 대학 친구에게 억지 핑계를 대고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통학을 하기로 했음. 그러다 3일인가 지나서 친구가 전공서적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학교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좀 들리자 해서 갔음. 난 차 안에 기다리고 있고 친구가 집에 올라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임. 전화를 받으니까 덜덜 떨면서 와달라고 하는 거임. 무슨 일이지?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친구네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음. 헐, 그래서 박보살이 여기 있지 말라고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음. 친구네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털렸다고 난장판이라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는 말. 걔 거기 있었으면 몸도 상할 뻔했어. 꿈에 웬 시커먼 놈 두 명이서 네 친구한테 나쁜 짓 하더라고. 만약 거기에 그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막 났음. 그때 우리 학교 근처 원룸촌에서 알게 모르게 강도 강간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박보살 덕분에 내 친구는 살았음. 그리고 보름 뒤인가 친구 반지랑 목걸이랑 노트북 갖고 간 놈들을 잡았는데 박보살이 꿈에서 보았듯 20대 남자 2명이 범인이었음.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 박보살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박보살이 내 어깨 위에 계신 수호령을 봤음. 며칠 뒤에 자기 이모한테 가자고 하는 거임. 난 드디어 그 유명하신 박보살 이모님을 뵙게 되었음. 염통이 쫄깃해지는 기분이었음. 근데 예상외로 이모님 인상만 보니까 정말 인자하신 보통 아주머니 같았음. 인사를 드리고 박보살의 친한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나더러 앉아봐라 하시는 거임. 이모님 앞에 앉았더니 이모님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도화살이 꼈노. 네 방에 꽃이 있나? 이러시는 거였음. 난 도화살이 뭔지 몰랐음. 알고 보니 도화살은 복숭아 나무도 꽃 화자를 쓰는 거라고 하셨음. 복숭아 꽃이 예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나? 그래요. 저 예쁘고 화려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이랑 백년내로 하지 못하고 자꾸 이성이 꼬이는 거임. 암튼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에 꽃이 없는 거임. 화분 키우고 이런 거 절대 못함. 내 몸땡이도 귀찮음.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모님께서 좋아도 없냐며 자꾸 내 방에 꽃이 보인다고 하셨음. 혹시라도 집에 가면 내 방뿐만 아니라 집안에라도 꽃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내가 도화살이 있는 데다가 집에 꽃이 있으면 그 기운이 왕성해져서 안 된다고 하셨음. 꽃처럼 외모가 화려한 것들에는 안 좋은 기운들이 숨어 있다고 함. 이모님께서 나한테 있는 수호령들이 보이신다며? 물론 날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지만 외로운 영가들이기 때문에 도화살로서 나에게 보답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임. 그리고 이젠 내 앞길에 수호령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서 엄마 다니는 절에서 그분들 천도제를 지내주라고 하셨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모님이 나한테 덧니가 있지. 라고 물으셨음. 난 보이는 덧니는 없는데 윗 어금니가 안쪽으로 났음. 보이진 않지만 고기 먹을 때마다 자꾸 껴서 짜증이 남. 안으로 난 덧니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시며 안으로 난 어금니는 숨겨놓은 자식을 뜻한다고 당장 빼라고 하셨음. 도화살에 숨겨놓은 자식이라니 난 그렇게 간 큰 여자 아님. 충격의 도가니탕이었음.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전부 다 얘기를 했더니 울 엄마 갑자기 미친 듯 꽃을 찾기 시작했음. 근데 내 방 어디에도 꽃이 없는 거임.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화초나 허브 같은 거 밖에는 안 보였음.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엄마랑 나랑 내 방 침대 위쪽을 보고 기절할 뻔했음. 내 방 침대 위에
벽이 너무 심심해서 내가 장미꽃 포인트 벽지를 붙여놨었는데 진짜 장미 넝쿨처럼 풍성하게 붙여놨었음. 박보살 이모님은 그걸 보신 거임. 그 장미꽃들을 다 떼어내고 다음날 치과에 가서 이도 뽑았음. 그리고 엄마 다니는 절에 가서 내 어깨에 계신다는 조상님들의 천도제를 지내드렸음.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그렇게 3년 동안 지냈음. 천도제 지낼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돈은 상관없다 치더라도 천도제 지내는 날, 난 개죽음이었음. 내가 열심히 절을 해야 수호령 분들이 좋은 곳에 간다고 하셔서 제 지낼 때마다 난 천배를 했음. 절 1000번 하고 떡실신을 하곤 했음. 그리고 마지막 천도제를 끝내던 날 밤 엄마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만 들리더라고. 함. 그동안 고마웠다고. 덕분에 외롭지 않게 간다고. 그러더니 횃불같이 동그란 불덩이 2개가 멀리 사라지더라는. 근데 도화살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긴 함. 난 오크녀의 호비 쪽인데 20살 때부터 남친이 항상 있었음. 성격은 좀 좋은 편임. 내 생각에만 다행히도 박보살 이모님 덕분에 도화살이 순탄하게 넘어갔지만 천도제 끝나고 난 뒤부터는 개풀, 남자 구경도 못함. 역시 오크녀의 호비 쪽은 성격이 좋더라도 외로운 팔자임. 이쁜 게 착한 거임. 에휴?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